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유언장이라고 쓰인 봉투가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이나 있었던 겁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 가족은 뜻밖의 상황에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일주일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도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치러졌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장엔 하얀 국화꽃 향기와 함께 묵직한 조문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조문객들의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히 미소 짓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았지만 다시 뵐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 역시 조문객들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뒤돌아서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상주인 남편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가슴속 슬픔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과묵하지만 속정 깊은 분이셨고 특히 제가 가족이 된 후로는 늘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모두가 지쳐있을 즈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것입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리 가족 앞에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찾아온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가 슬픔 속에서도 긴장한 채 봉투가 열리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 중 아무도 유언장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내용은 오로지 시아버지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유언장을 듣는 시어머니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남편 역시 굳은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유언장의 주요 내용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모은 예금 전액을 시어머니, 즉 자신의 아내에게 남기고 우리가 함께 살던 가족집 한 채를 며느리인 저에게 물려준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승용차와 몇 가지 남은 물건들은 외아들인 제 남편에게 주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한다는 듯 변호사에게 유언장의 해당 부분을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용을 반복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을 며느리에게 준다고요? 어머님은 힘없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역시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를 제쳐두고 집을 며느리한테 준다고? 여보, 당신 대체 왜 그랬어요? 어머님은 마치 시아버지께 대꾸하듯 허공에 대고 외치셨습니다. 곧 저를 향해 돌아선 시어머니의 눈엔 억울함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니? 내가 우리 영감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황급히 손살을 치며 부인했지만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가정을 일궜는데 집 한 채조차 내 앞으로 안 남기고 가다니.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지도 무슨 뜻이 있으셨겠죠 하며 어깨를 토닥였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진정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몰라. 난 모르겠다. 다 소용없어. 어머님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 마음이 이해도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이 아닌 며느리를 향해 있으니 얼마나 서운하고 충격적이실까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지만 어머님께서는 시아버지의 결정에 배신감을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 위로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집도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원하시면 이 집 다시 어머님 명의로 바꾸는 것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둬. 죽은 사람이 결정해 놓은 걸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받기 싫으면 팔아버리든지 내 맘대로 해. 날선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마저 밀쳐내듯 하고는 다들 나 좀 혼자 내버려둬. 한숨 섞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멍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듯한 절망감에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줬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작게 위로했지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토닥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저는 아주 살갑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시골 출신 어른의 엄격한 기준으로 저를 대하시곤 했지요. 사소한 집안일에서도 제 부족한 점을 지적하실 때면 마음이 어려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진심에서 비롯됨을 알았기에 더 잘하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세월이 흐르며 저희 사이에도 정이 쌓여갔지만 아직 서로에게 살가운 모녀처럼 가깝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어머님 가슴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낮에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보아도 시어머니의 흐느끼던 모습과 싸늘히 식어있던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교차되며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아버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어머님께서 받으실 상처를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수십 번도 더 곱씹었지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뒤척이는지 한숨 섞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제가 조용히 묻자 남편은 어둠 속에서 낮게 대답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이셨을까? 우리한테 뭘 바라신 걸까?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며칠 전에
병원에서 아버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날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죽을 드신 후 제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 자네 덕분에 마음이 놓여라고 하셨던 장면이었지요. 남편은 처음 듣는다는 듯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뭔가 생각이 있으셨던 거야. 우리가 미처 모르는. 남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땐 그냥 저를 돌봐주니 고맙다는 인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께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었든 우린 후회 없이 해드리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의 다짐 어린 말에 저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마음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도 들려주듯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문득 저도 모르게 낮에 떠올렸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미소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자네 덕분에 마음이 놓여.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곧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인 저는 이른 아침에 벌써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켠이 무거웠지만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간밤에 제대로 주무셨을지 속은 좀 진정되셨을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안방 문 앞에 다가가 봤지만 인기척이 없어 감히 문을 두드리진 못했습니다. 대신 부엌으로가 따뜻한 미음을 쑤어 작은 쟁반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속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 싶어 방 앞에 미음과 물을 내려놓고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드세요. 힘내셔야 해요. 그 후 저는 발걸음을 돌려 시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며칠 동안 그대로 둔 방 안에는 아직도 아버님의 채취와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책장에는 아버님이 즐겨 읽으시던 역사책들과 가족사진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마지막까지 쓰시던 안경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 치미는 그리움을 삼키며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먼지를 털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약간 낡은 노란색 봉투 겉면에 시아버지의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 또 하나 있다고? 손끝이 떨려 봉투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어제 변호사님이 가져온 유언장은 공증된 공식 서류였는데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봉투에는 아버님 특유의 둥글둥글한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똑같이 유언장이라 쓰인 봉투가 아버님의 서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여기 이게... 저는 다급한 마음에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는지 수척한 얼굴로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손으로 내민 봉투를 본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니? 어머님이 쉰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남편도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서재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유언장 봉투예요. 아버님 필체로 직접 쓰신 거예요.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새파랗게 질리시더니 이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유언장? 어머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봉투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두툼한 편지지 몇 장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남편이 나직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찾아 쓰고는 우리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떼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쯤 나는 이미 당신들 곁에 없겠지요. 먼저 이렇게 갑작스런 결정으로 당신들을 당황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오. 여보, 나 없이 혼자 남겨질 당신을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당신에게 내가 뭐라 감사해야 할지. 나에게 당신은 과분한 사람이었소. 그런 당신에게 내가 남긴 것이 돈 몇 푼뿐이라 서운한 마음이 클 줄 압니다. 그러나 부디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길 바라오. 내가 집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여보, 당신은 너무도 인정 많고 여린 사람이라 내가 떠난 뒤 빈집을 지키며 혹시라도 힘들까 걱정됐소. 당신 성품에 혼자 계시면 내 생각에 눈물 짓기만 하고 혹시 주위에 번거로운 일이라도 생기면 다 짊어지려 할 게 뻔했지. 그래서 당신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에게 집을 맡기고 싶었소. 바로 우리 며느리 말이오. 결혼 초엔 내가 고지식한 생각에 젖어 며느리를 곧잘 타박도 했지만 사실 속으론 늘 미안했소. 우리 며느리는 부족한 점 하나 없는 참 착하고 야무진 사람이요. 내가 아플 때 보여준 정성과 진심에 나는 크게 감동받았소. 어느새 내겐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당신도 이 아이를 꼭 딸처럼 생각해 주길 바라오. 이 집을 며느리 앞으로 한 것은 우리 가정의 터전을 그녀에게 믿고 맡긴다는 뜻이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당신과 이 집을 잘 지킬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오히려 그녀를 의지하면서 편안히 지내주었으면 하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도 한마디 해야겠구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말아라. 너는 내 힘으로도 잘 살아갈 아이임을 내가 알기에 대신 나는 내 아내와 어머니를 부탁하고 싶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는 것은 재산보다 중요한 일이란다. 내가 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것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해다오. 내가 있기에 나는 늘 든든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을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읽어주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우선 나의 못난 행동들 때문에 속상했을 때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표현에 서투른 탓에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구나. 사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부터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너는 우리 가정에 주어진 큰 축복이었어. 특히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내가 보여준 정성과 웃음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단다. 정말 고맙다. 내가 집을 내 앞으로 남긴 것은 너 혼자 부담을 지라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너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란다. 부디 어머님을 잘 모시고 너희 부부도 서로 아끼며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여보, 그리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 결국 가족에게 남기는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닌 사랑과 추억이라는 걸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네. 나도 당신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젠 이만 작별해야 할 것 같소. 부디 서로 의지하며 화목하게 지내주시오. 그럼 이만 줄이겠소. 사랑하네. 영원히. 당신들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남편의 목소리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잠겨왔고 마지막 줄을 읽어내려갈 땐 결국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맺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한동안 쥐 죽은 듯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앞을 가려 손수건으로 입술을 막고 겨우 흐느낌을 참아낼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편지지를 접어 내려놓고 소리 죽여 흐느끼는 어머님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였습니다. 여보. 잠시 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마음을. 나를 혼자 두고 간 게 아니었네요. 어머님은 편지가 놓인 식탁 위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내가 괜한 화를 냈어.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 애끓는 목소리는 곁에 없는 시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바로 옆에 있는 저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참아왔던 제 눈물도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흐느끼며 제가 시어머니 곁에 바싹 다가앉자 어머님은 울면서도 처음으로 제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는 진심 어린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시어머니는 눈물로 젖은 제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 혼자 외로울까봐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해준 거였네. 그런데 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너한테 모질게 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죄송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제가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이젠 내 딸이다 생각할게.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님을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평생 모실게요. 남편은 우리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식탁 위 유언장 편지 쪽으로 몸을 돌려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따라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도 어느새 우리 곁으로 와서 저와 어머님을 다정히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데 모여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고 다음 날부터는 마치 친정엄마처럼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끓여드린 미음을 드시고는 고맙다, 따라하고 환하게 웃어주시곤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젠 내 집도 없다며 서러워하시던 분이 이제는 친지들에게까지 이 집 주인은 우리 며느리야라고 너털웃음을 지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손사래를 치며 겸연쩍어하면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내 덕분에 내가 마음이 편하다며 오히려 고마워하십니다. 남편 역시 홀가분한 얼굴로 우리 둘을 바라보며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두 번째 유언장 덕분에 우리 가족은 큰 갈등을 딛고 다시금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오해와 욕심에 눈이 멀어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시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 편지 사본을 소중히 챙겨 아버님 영정 곁에 살짝 놓아드렸습니다. 산들바람에 편지 한 귀퉁이가 나부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평생 곁에서 따뜻하게 모실 거예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남편 역시 묘비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감정이 그의 눈에 어린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긴 마지막 편지는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깨달음과 화해의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눈물 속의 오해를 풀고 전보다 더 돈독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도 매일 다짐합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남은 생에 어머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꽃 너머로 마치 시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2개의 봉투 중 진짜 유산이 담긴 것은 2번째 봉투였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잠시나마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갈라놓았지만 2번째 봉투는 그 모든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